안녕하세요. 돈복사TV 한길입니다. 자, 오늘은 정희상님이 디카르고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희상님을 위해서 오늘은 디카르고 전망에 대한 내용과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챌린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잡았고, 진행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디서 롱을 잡고 숏을 잡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시황 영상도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카르고 우선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르고 차트를 이렇게 띄워봤고요. 현재 디카르고는 일본 기준으로 86원 정도의 쌍바닥을 형성을 해준 상태입니다. 쌍바닥 형성을 해준 뒤 연일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하는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36일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나올 자리였죠. 이 정도 상승했으면 조정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땐 대략 8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자, 디카르고의 일단 문제점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이렇게 좁게 해서 딱 보시면 이 상방 부근에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즉, 이 박스권 구간,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일 좋은 차트는 이 매물대가 아래에 있는 게 좋은 차트입니다. 이 아래에 매물대가 두텁다는 소리는 하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저점에서 소화해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디카르고는 이 하방 매물보다 상방 매물이 훨씬 더 많은 상태다. 정말 큰 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상승 여력을 쭉 이어나가기는 어렵다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은 어느 정도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지지받을 구간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과 확장 비율을 같이 차트에 켜놓은 상태고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과 확장 비율이 겹치는 구간을 체크했을 땐 총 3구간이 나옵니다. 약 116원, 111, 2원, 그리고 106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3구간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차트의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건강한 조정은 0.5 수준 아니면 0.618 수준까지 내려오는 게 가장 건강하긴 한데, 마땅히 지지를 받아줄 구간이 없단 말이죠. 이 매물대를 보셔도 0.5 구간과 0.618은 텅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매물대 보시면 지지를 받아줄 어떤 마땅한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매물대가 많을수록 그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샀을 거 아니에요. 매물대가 두터워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내려오면 물을 타게 돼 있다고. 근데 이 구간에서는 물 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0.5 구간이고 0.618 구간임에도 뚫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하단 구간 매물대가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가 겹치는 116원, 111원, 106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략적으로 하방 이런 방어 라인을 잡아본다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붓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은 전고점 부근 지지 받아주고 있는 상태죠. 이 구간이 뚫린다면 이 아래에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아래가 뚫린다, 이 종목은 X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다시 상세하게. 현재 전고점 부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나, 자 보시죠, 밑골이 달린 거. 이런 전고점의 지지는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말하긴 좀 민망하고 심리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심리적인 구간이 깨지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 최종 마지노선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탈 거면 1차 여기서 타고 2차 여기서 타고 뚫리면 손절해야죠. 뭐 어떻게 맨날 우리가 수익만 봅니까? 사실 맨날 수익 보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정말로 손절을 많이 한다고 하기보단 잘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카르고에 대한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디카르고가 어떤 코인인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으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카르고는 특이하게도 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블록체인 코인입니다. 자, 화물에 대한 계약 정보와 상태에 대한 내용을 블록체인 안에 기록함으로써 물류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배송이 물류회사나 수입업체가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디카르고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배송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카르고 코인을 받는 시스템인 거죠. 이 디카르고 배송에 참여하게 되면 디카르고 코인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디카르고가 원하는 물류 서비스에는 AI를 기반으로 한 경로 최적화,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이 직접 배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쿠팡과 카카오입니다. 디카르고에서는 일단은 카카오페이 배송과 협업 관계를 취하고 있고 쿠팡에도 손을 뻗어서 협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디카르고가 꿈꾸는 물류 혁신을 위해서는 카카오와의 강한 협업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는 더 이상 사업 확장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정리해야 될 판으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죠. 특히 배달이나 물류와 같은 영역으로의 확장도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장 규제로 사업 진출이나 확장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최근 국채금리 인상이나 중국의 규제, 한국 정부의 카카오 규제 같은 문제들은 당분간 디카르고 코인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카르고 코인을 당장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혁신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도복사TV 한길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